학번 개강 1은 단과 개강일은 나중에 공지해 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을 들으세요. 개강 때는 개념을 정리하는데 다루는 문제가 수능 기출로만 다뤄요. 얘들 알았죠? 수능 기출 문제로만 쓱 다루는 거지. 자, 봅시다. 나경이 스토커 문제 해결됐고, 밑에 거는 뭐 예제서 한번 볼게요. 이투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아씨, 진짜 책이라고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투수 공은 어딨어? 에이씨, 이건 아니다. 상위 8% 수학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 상위라는 뜻이 뭐야? 상위. 위로부터 위치죠. 자, 우리는 그래서 상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위로부터 위치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상이나 여기 두 개는 다 있어. 커트라인을 물어보면 위로부터의 위치니까 똑같은. 근데 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되게 쉬운데, 보통은 이제 커트라인만 질문을 하거든. 커트라인,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보통 물어볼 때는 상위 몇 프로를 찾아서, 이때 상위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야. 상위는 위로부터야.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되게 문제를 다 만들어줬어. 상위 몇 프로래? 8%. 자, 수행평가 점수 30점, 80점, 5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1등급이 상위 8%래. 여기가 0인데 어떻게 보냐면 30 있죠. 그러면 위로부터 위치야. 상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확률이에요. 위로부터 여기부터 쭉 확률. 이게 여기가 얼마래? 0.08을 의미해. 우리는 이 x 커트라인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아까도 선을 보여줬지. 그러면 평균 0.08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 0.42가 되죠. 왜? 여기 다 합친 게 0.5가 돼야 되니까. 됐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0.42가 나오는 지변수 찾는 건데 이런 거야. 30에서 바로 찾아도 되고, 30에서 변수가 x까지는 0.4이다 식을 이렇게 세워서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변수만 찾으면 되는 거라. 이게 그냥 0이거든. 지변수 x에서 평균 빼야죠. 평균이 30, 편집면차 5 이렇게 했더니 0.42가 나온 거야. 그래서 0.42가 나오는 데를 찾으면 그 값이 지변수가 얼마일 때 그래? 1.4일 때 그래. 그러니까 얘 값이 얼마라는 거야? 1.4. 그러면 이렇게 해서 x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5, 4, 20 이게 7이거든. 넘어가면 37. 그래서 37점이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네. 점수가 30점이 평균이니까 7점 더 맞으면 1등급 되는 거야. 여기서. 알겠죠? 수능에서는 상위 4%, 2등급 등급 컷은 상위 11%야. 누적 등급이라고 하는 게 위로부터 11% 이내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커트라인이 딱 나와.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밑에 숫자 3-1번 똑같은 거 상위 10% 같은 문제에서, 자 3-2번 하나만 더 풀게. 밑에 풀어주고 싶지만 시간이 좀 애매해서 먼저 나가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자, 3-2번 어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점수에 따라 여기 상위라는 말이 있잖아. 상위 36명. 다시 말하면 상위 몇 프로에 해당돼? 300분의 36. 3으로 나누면 12고 100이잖아. 상위 0.12, 12% 이내가 되는 거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냐? 자 전체 평균이 83,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되면 점수가 있어요. 83 중에서 커트를 상위 여기가 얼마냐면 0.12 요 이내 들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0.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83부터 스몰 x까지가 얼마냐? 0.38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변수로 바꾸면 얘는 0이고 평균은 무조건 0이에요. 지변수로 바꾸고 x에서 평균 얼마? 83을 빼고 5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0.38이 돼야 되는 거니까 0.38이 됐을 때는 이때 지변수가 1.2야. 따라서 여기가 얼마면 돼? 1.2면 되더라. 5 곱하면 6이죠? 따라서 89점. 이러면 상위 89점. 그 실제로 이거 회사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요. 알지? 삼성 과장 진급 시험 뭐 이런 거 봐요. 이렇게 본다 이런 거죠. 자 예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어느 대학 뭐뭐 학년도에 정시 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은 75%. 합격자들 중에서 아무나 192명을 뽑아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합격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 합격, 불합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합격자 중에서도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등록 안 하는 사람의 불합격의 대기 순번이죠. 그 대기자, 대기를 몇 번 탔냐 이런 거 보지. 통상적으로 15번 대기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죠. 연세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자, 그래서 192명을 뽑았대. 근데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이야. 잘 봐. 첫 번째 변수는 192명 중 등록 명수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이항분포야. 맞지? 언제 이항분포 된다고 그랬어? 변수고 판단한다고 그랬지? 따라해봐. n번 중 횟수, n회 중 횟수, n명 중 명수, n개 중 개수. 이렇게 변수를 내가 만들면 이항분포가 된다고 그랬어. 전체는 몇 명? 192명. 한 명당 등록할 확률 75%니까 4분의 3. 근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발생한다. 이게 지금 이런 거를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거든.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또는 경험적 확률을 다른 말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래. 저 75%라는 건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작년에 봤더니 한 75% 등록하던데요. 그거 갖고 올해 걸 예측하는 거야. 근데 작년에 예측했던 저게 수학적 확률이 아니니까 대략적인 짐작일 뿐이지 항상 맞지는 않아. 그렇잖아. 전년도에는 막 90%고 직전 연도는 뭐 70%고 이 추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다. 통계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등록 명수가 몇 명 이상? 132명 이상인 확률. 자, 선생님이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항목으로 내가 구할 거야. 구할 것이다. 192명 중 132명 4분의 3을 132번 곱하고 4분의 1을 이거 빼면 얼마냐? 60 곱하고. 자, 또 해야 돼. 133명 할 때
봐봐. 임파서블이죠. 임파서블. 내가 뭐랬어? 이항분포에서 확률 계산이 불편해서 만든 정리가 라플라스 정리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얘를 뭐로 가냐면 정규로 바꿔주는 거야. 이걸로 불가능하니까. 이해됐지? 그럼 우리 평균 쉽게 지난번에 192에다가 4분의 3만 곱하면 돼. 그럼 얼마니? 4, 4, 16 4, 8에 32 그럼 4, 32 3, 8에 24 144 평균이 144가 나오나 보다. 맞지? 얘들아 맞아? 그리고 144에다가 다시 4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얼마? 2가 되고 얘는 12가 되고 이거 6이 되네. 6이 되고 36 이렇게 나와. 다시 말하면 6이 되고 어차피 시그마 쓸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냥 36이라고 안 쓰고 6의 제곱 쓰는 게 나중에 어차피 시그마로 쓸 거라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확률을 저걸로 대신해서 쓴다 이거야. 지변수로 바꿔. 정규니까. 그러면 132 빼기 144 얘를 6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얼마냐? 44 2, 1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지변수가 1대1 대응시킨 거지. 얘들아 이해가 안 가? 자 그러면 슝 0 마이너스 2 이상 여기 자 여기는 0.5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전체 합해서 1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남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마이에서 0은 대칭해서 0에서 2하고 똑같아. 0에서 2까지는 얼마? 여기 있잖아. 4772 따라서 두 개 더하면 0.9772가 되죠. 97%에 해당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면 그렇지 19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이니까. 얘들아 이해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0.977이 상당히 많이 등록하는 거죠. 숫자 1번. 아, 또 정은이 또 똑같네. 얘 장난 아니네. 이거 너무 애들한테 압박이 심한데? 학교에 지각할 확률이 20% 된대. 그걸 매번 점검했다는 거야. 너 오늘 지각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5일 중에 하루는 지각하네. 올해 등교한 225일. 무섭다. 지각한 횟수가 42번. 자, 이걸 만들어야 돼. 몇 번 중에서? 야, 몇 번 중에서? 225일 중. 됐어? 지각 횟수. 이렇게 만들면 되죠. 전체 횟수는 225. 한 번 할 때 지각 확률은 5분의 1. 따라서 우리는 지각한 횟수가 42번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딱 봐도 못 구해. 무슨 분포로? 이항 분포로 못 구한다고. 맞아 안 맞아? 어떻게 구하니 이걸? 225 딱 이렇게만 봐도 토 나온다. 왜? 여기 5분의 4에 임파서블 하잖아. 이렇게 임파서블 할 때 뭐로 가는 거야? 정규로 가는 거죠. 정규로 근데 원래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언제만 가는다고 그랬어? NP가 5 이상 NQ도 5 이상 이렇게 될 때 가는데 이게 봐봐. 이게 그냥 이렇게 크잖아. 확률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5 넘어. 225에다 5 곱해봐. 225 5분의 4. 당연히 크잖아. 둘 중에 하나가 이걸 크면 나머지는 자동방 클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정규로 가줘야 돼. 정규를 쫓아갑니다. 평균 5 곱하면 얼마냐? 240에다가 5, 25 45인가 보다. 여기에다가 5분의 4를 다시 곱해야 돼. 5, 9, 9, 4, 36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얘들아 맞냐?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지변수로. 지변수 1대1 대응 만들어야지. 42 마이너스 45를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3이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0.5. 자, 이거는 0.5죠. 여기만 대칭 이용해서 여기 이용해 1915 1915 따라서 얘는 6915 약 70%. 아니네. 지각한 횟수가 42번 이상 51번 이하구나. 문제를 풀다 말았네. 지각한 횟수가 42번 이상 51번 이하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아까 뭐였니? 0.5였나? 0.5에서 51은 51 빼기 45 6이잖아? 1이구나. 1까지 되라고. 그러면 요게 좀 다르네. 먼저 적어볼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거든. 마이너스 0.5에서 여기 1 되는 거니까 여기는 1915 여기는 0에서 1까지 0.3413이죠. 3413에 1915 82 그 다음에 35 0.5318 약 50%가 넘어. 오씨. 근데 생각해보면 20% 여기다 5분의 1하면 얼마야? 평균이 아까 얼마라고? 45번. 비슷하게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간 거야. 더럽게 하기 싫구나. 맞지? 언제 끝나나? 곧 끝나. 안 끝낸다. 자, 4-2번. 어느 해운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이것도 부킹하고 똑같아. 자, 크루즈를 탄 거야. 더럽게. MSC 크루즈. 미국에서 더럽게 안 좋은 크루즈. 이렇게 얘 어디까지 가더라? 플로리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캐나다 거쳐서 어디까지? 더럽게 안 좋아. 자, 정원 340명 중에서 예약 고객, 그래서 오버부킹을 해. 지난번에 비행기 얘기해줬지. 이렇게 예약을 일부러 많이 한다고.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 변수는 가급적 여기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좋아. 전체 몇 명 중, 예약이 400명 중 승선 명수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전체 명수 얼마야? 400. 한 명이 승선할 확률 10분의 8. 다시 말하면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이제 주의사항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해야 돼. 승선한 명수가 쟤는 340명이거든. 340명 이하.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예약은 400명 했지만 자리는 340개밖에 없으니까. 초과하지 않으려면. 이 확률을 구해보자. 자, 이게 신기하죠? 340인데 400. 10% 넘게 오버부킹을 했네요. 34명 더. 거의 뭐 20% 가까이 한 건데, 한 17%, 18%. 자, 한번 해보자. 오씨,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저 8432, 320에, 그치? 얘도 다 근거 가서 평균이 320명 정도밖에 안 타니까 오버부킹을 이렇게 잡은 거야. 얘들아 알았죠? 그냥 막 잡는 거 아니에요. 320.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5분의 1을 해볼까? 그럼 얼마야? 5, 6, 30, 5, 4, 20, 64, 88에 64, 8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자, 지변수, 정규분포는 무조건 지변수 1대1 대응시켜서 표준화시켜서 푼다. 이게 뭐야? 20, 8,
8이 16, 8, 5, 40. 2.5 지변수를 갖네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2.5.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치는 건데 요거는 0.5. 2.5까지는 얼마야? 4938. 이건 수학적인 거니까 9938. 그러니까 결국에 오버부킹을 해도 99% 정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버부킹은 99%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맞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일일이 산출하는 거야. 몇 명 오버부킹을 할까? 수학 프로그램에서. 얘들 알았죠? 뭐냐면 통계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사용되는 거야. 오버부킹 비율을 우리 이번 항공사에서 몇 프로 잡을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99% 정도. 그럼 이거 잘 잡은 거야. 보니까 한 17%? 그전 거 통계를 해가지고. 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예약석이 340이라 표를 딱 티켓팅을 340개만 하는 게 아니라고. 400개를 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승선이 그만큼. 왜? 쌤, 티켓 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지? 직전 날도 뭐 할 수 있어? 취소. 캔슬피는 얼마?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막 하지 뭐. 1, 2만 원 하고. 그런 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면 프리 무료잖아 다. 3, 4일 전. 그 비율이 있어. 요율이 떨어져. 그래서 하는 거죠. 이제 5번. 끝났네요 오늘 수업.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200g, 표준차 20g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무게. 이 분포는 무게에 대한 분포야. 제품의 무게. 평균이 200. 200? 표준차 200이면은 뭐 설탕 뭐 이런 건가? 커피 이렇게 맥심 박스로 되니까 1.5kg인데 200g은 좀 싸잖아?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 하니까 이게 불량률이야. 불량품일 확률. 이해가 안 가? 얘들아 이해가 안 가? 불량품일 확률을 먼저 한번 좀 구해볼까? 지변수 G로 바꾸고 240 암산돼? 안 돼? 좀 되지? 240에 200 빼면 얼마야? 40을 20으로 나누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요거는 암산하지만 그려서 해. 요걸 구하는 건데 전체는 0.5 그 다음에 평균부터 0에서 2까지는 뭐라 하냐면 0.48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0.02가 돼. 불량률이 0.02가 돼. 이러면 더럽게 높은 건데. 야, 물건 만드는데 불량률이 0.2야. 근데 이 100포대 나오면 2개가 불량인데 1000포대 하면 20개, 10,000개 하면 200개 불량이야. 야, 자동차 생산할 때 그래서 복불복이잖아. 비싼 차 샀다고 해서 영상 보면 그러겠잖아. 벤츠 끌고 S500 끌고 가가지고 매장에서 막 들이받고 지 돈으로 샀다고 막 뿌개고 차가 가다가 서는 바람에. 근데 여기 봐. 10,000개를 추출할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다시 찾는 거야. 이건 뭐냐면 잘 봐. 요 변수와 헷갈리면 안 돼. 이건 2개의 항목이 있는 거야. 이 Y는 몇 개 중 10,000개 중 불량품 개수야. 뭔 말인지 알겠죠? 10,000개 중 불량품 개수. 그래서 전체 개수는 10,000개. 한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0.02. 얼마야? 100분의 2. 50분의 1이라고. 이해는 안 돼. 정규를 먼저 딱 만들어내. 어차피 기가 차게 저기 하니까. 그럼 50 곱하면
얼마냐? 0.0이니까 2 0.0이면 얼마냐? 200? 200이 되지, 그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200. 200에다가 50분의 40과 한 번 더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5, 4, 20이니까 여기 2 나오고 7 나오고 14의 제곱 이렇게 되네.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불량품 개수가 몇 개? 221개 이상일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지변수 이용해서 221 빼기 200 14로 나눠야 돼. 그럼 14분의 21이거든. 그러면 7이 14 2분의 3이잖아. 1.5거든. 따라서 여기가 0이 있고 1.5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가 0.5잖아. 따라서 여기를 구하는 거죠. 1.5까지는 0.43 따라서 이걸 계산해주면 0.0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불량률이 얼마가 있는 0.02가 있는 그 제품에서 221개 이상이 불량품이 될 확률은 엄청나게 적죠. 0.07 엄청나게도 아니다. 97%나 그런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 불량품의 7개 이하일 확률은 93%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렇게. 요거는 변수가 몇 개 있는 거? 2개. 그래서 변수가 중요해. 알았어? 선생님이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따라 변수. 변수가 하나는 뭐였어? 무게라는 변수에서는 불량률을 구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여기에서는 뭐야? 만개 중 불량품 개수로 만들었지. 이항분포가 여기저기 막 투입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항분포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알았어? 밑에도 연습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돼서 이 정도 해두고 우리 일단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얘들아 이해됐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다. 아